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문학 TV 명문대학에서 천문학을 강의하게 되는 공주대학교 동양학과 민병상 교수입니다. 현재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과에서 동양철학 박사를 받고 학계에서 원광지달대학교,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동양학과에서 처음으로 동양학,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천문학, 그다음에 풍수지리학, 그다음에 인상학 이렇게 술수학에 관련된 학생들을 가르치고 미래 역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명문대학에서 천문학을 의뢰를 해서 제가 천문학에 대한 부분을 육아의 전통 사상 중에서 천문과 우리가 얘기하는 지리, 즉 지리하면 앞에 형용사가 붙어서 풍수, 지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천문과 지리는 육아의 공자 시대 이전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동양의 학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천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문학은 우리가 기존에 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육아의 전통 사상에서 공자가 이 명에 대해서 여러 번 논어나 아니면 주역을 읽는 계사전에서 명확하게 천문이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는 것은 공자의 계사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결국 하늘의 이 천문을 읽는 그런 학문이 바로 주역의 계사와 효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공자가 여기다 설명서를 다른 게 우리가 얘기하는 계사전이죠. 계사전. 예. 그다음에 공자의 많은 언행들을 엮어서 만든 것이 우리가 논어인데 이 논어에 공자는 명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천명, 하늘의 천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천문학의 전반적인 부분에 역사적인 부분과 아니면 유학의 전통적인 사상의 고전을 통해서 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천문학은 우리가 명이라고 하는데 이 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목숨이죠, 그죠? 목숨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육아에서의 전통적인 명의 의미는 이 하늘에서 받은 첫 번째의 사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명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해졌냐면 육아에서는 이런 사명을 갖다가 천상, 즉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명을 아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의 괴를 성인이 그으셨죠. 그래서 1번 하늘의 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천문에 대해서 천문은 천상이다라고 명시한 공자의 말씀이 들어있는 논어, 그 다음에 주역의 계사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명이라는 게 뭐냐, 지명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공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천문학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천문학이란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천문학의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서양의 학문이 정해놓은 마치 천체 물리학의 의미로서 천문학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우리 육아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변질돼서 원래 천문학이라는 용어를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즉 서양의 학문이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동양에서의 쓰던 천문학이라는 건 그냥 천문입니다. 하늘의 별자리의 상황을 보고서 나의 명과 심지어 국가의 명운을 살펴보는 이런 학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지금 시대하고 옛날 시대하고 차이가 뭐냐면, 옛날 시대에는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들 그날 확인하고 변화되는 부분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전부 다 IQ가 높은 그런 천재들이나 가능했던 부분이죠. IQ가 높은 천재들이나 가능했죠. 즉 성인이나 우리에게는 현인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나 가능했던 학문이죠. 그분들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백성들을 치도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육아의 세계는 군자의 그 이상의 계급 사회에서만 하늘의 천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현 시대에는 어떤가요? 현 시대에는 컴퓨터가 한 자리에서 집안에서 보지 않아도 하늘에 있는 천체의 움직임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에서 알 수가 있고 우리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계산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이 일반인들도 모두가 다 옛날엔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천문학에 접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문학의 기반으로 서양에서는 원래는 신화 위주의 서양 문화였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화 하게 되면 그리스 신화를 들 수가 있죠. 그리스 신화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신화라는 개념은 어떠한 이미지네이션을 그림으로 형상해서 사람들한테 그 스토리를 전달하고 이런 부분이죠. 이러한 사상은 원래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은 부분 융성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이 마치 우리 동양에서처럼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읽고 해석하는 소위 말하는 천문학의 상당히 발전된 부분들을 이 그리스 로마가 이 수메르 문명을 멸망시키면서 그 문화를 다 접수해 오죠. 이렇게 접수. 그러면서 신화라는 개념이 넘어서서 이제 천체를 바라보는 천문의 형태로 넘어갑니다. 천문학을 소위 천문학이라고 하는데, 천문학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의 행성들의 움직임, 즉 행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성들이라는 건
뭐 일월이 대표적인 거고 목화 토금수가 되겠죠. 토금수. 이런 행성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고, 행성들의 움직임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또 해와 달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런 것을 컴퓨터 하듯이 계산으로 아주 지니어스, 즉 천재들이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결국은 복잡한 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서 서양에서는 그것이 새로운 학문이 이제 발달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의 여러 가지 공식들은 다 천문학에서 행성의 궤도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10년치 있는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궤도로 흘러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미분과 적분, 이러한 기본적인 수학적인 혼이, 이 부분이 결국은 과학이라는 그런 학문으로 발전되는 쪽으로 서양에서는 변했고, 동양에서는 이 부분이, 동양에서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어떤 학문으로 간단하게 나타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죠. 주나라 시대 때에 혹시 만들었다 그 이전이죠. 만들어낸 여기죠.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쉽고, 그렇지만 천체의 모든 일이 운행하는 천상의 상황을 읽고 나의 움직임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역이라는 것을 성인이 성인이 만들었죠. 성인이 만들었고, 성인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주역의 이 등장인물에 나오는 분 두 분이죠. 첫 번째 분은 보키시 분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분은 이 괴사를 설명하고 있는 문왕이죠. 문왕이 되죠. 보키 문왕. 이 두 분의 주역의 괴사와 효사를 전부 다 이게 천문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공자가 이 도가 끊어질까 봐 계사를 지어서 이것이 이렇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 괴사를 통해서 주역의 괴사와 괴사전을 통해서 주역의 괴사와 효사의 진실된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고, 또 학문을 더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공자가 만들어 놓은 이 괴사에 대한 부분은 이 주역 전체에 대한 부분을 괴사와 효사를 이해하는 그런 이 천문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현재의 학문을 살펴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역이 해당이 되겠고요. 주역이 해당되고, 두 번째로는 컴퓨터를 시뮬레이션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천체, 만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천상의 천문학, 즉을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서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별자리 천문학이죠. 별자리 천문학. 네. 이 별자리 천문학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1부, 2부 앞전에는 기본적으로 육아의 텍스트, 논어와 주역을 통해서 이 성인이 말씀하셨던 그 천문에 대해서, 천문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끝부분 하부에서는 실제의 이 별자리 천문학을 가지고서 인간의 명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에 관계되는 주변 사람들의 특성, 그다음에 천명으로부터 부여받은 성,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할 겁니다. 천문학에 기반한 방법의 그 현재 술수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유기임
두수 사주 명리학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주 명리의 음양 오행학이라고 하지만 모든 기본적인 패스트의 부분은 천문학에서 근원을 해서 우리 동양의 사회인 음양과 오행을 같이 합해서 만들어 놓는 이것도 간단하면서도 인간의 명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툴입니다. 자, 그러면 주역에서 이 천문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텍스트를 보고 살펴보면요. 주역 계사전에서 이 계사에서 공자가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역을 거꾸로 반추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천존지비, 하늘에 대해서 하늘은 존귀하고 높기 때문에 땅은 낮다 이거죠. 비루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러니 건과 곤이 정했다. 즉 하늘을 보고 건이라고 했고 땅을 보고 곤이라고 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건괴, 곤괴는 기본적으로 건괴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곤괴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요 개념에 대해서는 요거는 천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집어넣어 놨고 그다음에 곤괴는 이 지라는 꾀를 부여해서 건군이 정했다. 이렇게 첫 줄에 나오죠. 계사전 1장에. 그다음에 낮고 높은 것이 늘어져서 귀천의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가 보면 높다고 하면 여기가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여기가. 낮다고 하면 여기가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낮다. 높고 낮아. 예. 요거에 따라서 높은 것은 귀가 해당되고요. 낮은 것은 천한 부분이 해당되죠. 높은 것은 산이 되고요. 낮은 것은 천이 되죠. 하천, 강. 이건 산이 되죠. 그래서 산천은 높고 산은 높고 하천은 낮고. 그래서 높은 곳에는 있는 사람들은 귀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낮은 곳에는 이제 시장 같은 것이 많이 생기죠. 여러 사람들이 부류가 모여서 이 시장에서 물물교환을 하고 이런 부분들, 요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정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뭔가 바뀌는 부분이 일정하다. 뭘 설명하려고 얘기했을까? 나중에 여기서 강류가 항상 일정하게 있으니까 강류가 결단, 정해진다는 얘기죠. 요 뒤에 계사전 뒷정에 남는 강류라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어요. 강류를. 예, 강류를 설명했어. 요 뒷부분에 와서 얘기하겠지만 주야, 즉 낮과 밤이라는 부분을 공자가 이 강류라는 동정에 대한 부분이 변해서 생긴 이 강류는 낮과 밤이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기서 방위유치. 요 방위, 즉 요 방위 있지 않습니까? 방위니까 여러 곳, 동서남북의 여러 방위. 동서남북 여러 방위, 즉 지역에 따라서 그 같은 종류는 같이 모이고, 그다음에 물, 즉 만물은 이 무리로 나누어져서 결국은 기륭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우리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라는 개념에서 다른 무리들은 희생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노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무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존중의 관계가 될지, 이렇게 그런 부분이 변화가 돼요. 결국은 좋고 나쁨, 기륭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이거죠. 그럼 기륭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일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게 길입니다. 좋은 거죠. 좋은 일. 기륭은 길흉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일들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뜻대로. 뜻대로 되는 거예요. 흉은 간단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흉함은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기륭을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천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천문을 가지고 얘기해서 천문에서는 제천이 성상, 하늘에 있어서 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하늘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천상이라고 불러야겠죠. 천상. 하늘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천상이죠. 즉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자리. 그 다음에 땅에 있어서 성형이 이루어지네요. 성형이라는 것은 뭔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늘에 있어서는 이 상이라는 건 이미지지 않습니까? 이미지니까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져보고 했을 때 물질적인 부분으로서 타치할 수 있는 부분이 형이죠. 이거는 어디에 생긴다? 지리에서, 땅에서 생긴다.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형 이렇게 얘기하죠. 지형.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땅. 하늘에서 별자리를 보고 땅에서는 어떤 산의 형체가 나오죠. 그러므로 뭐가 보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로 해서 변화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변화라는 것이. 좋고 나쁜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땅에서는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쁜 땅에서는 나쁜 일이 벌어지고, 좋은 별자리가 운행될 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결과가 좋게 나오고, 나쁜 별자리가 시작될 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한다면 결과가 나쁘게 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강류가 서로 상마했어. 이 부분에서 상마라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을 이제 상마에서 8개가 상탕했다 이런. 그러면 강류가 상마했어요. 강류라는 것은 주야를 얘기했어요. 주야, 1월이 움직여서 그 상마, 서로 상마하고 그다음에 8개가 상탕하니. 요게 8개인데 겉에 있는 8개가 있고 안에 있는 8개가 있는데요. 요 안에 있는 8개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 복희 8개예요. 복희 8개. 요 밖에 있는 8개가 문왕 8개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복희 8개와 문왕 8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변화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변화를. 상마는 어떤 상마와 상탕 어떻게 되는 부분이냐면 요 8개의 하나를 가지고서 마치 저글링 하듯이 안에 거가 돌아가고 겉에 거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이 밖에 있는 궤를 세우고 안에 걸 회전시키면은 한 궤당 8개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걸 돌려놓고 또 두 번째 궤하고 또 8개가 이렇게 계산되면은 총 64개가 도출되죠. 그렇죠? 64개가 도출되는
이러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역의 괴상은 하늘의 천문을 보고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병삼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